안녕하세요, 어른이 여러분. 오늘도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회사에서 여성 직원 비율을 높이라고 합니다. 능력 있는 남성도 많은데 왜 여성 비율을 높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라는 사연이 들어왔네요.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이런 사연을 공개적으로 네. 요즘 시대에 그렇죠. 굉장히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사연을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. 네. 오코치님 회사는 좀 어떤 분위기예요? 저희도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회사에서 많고요. 실제로 채용할 때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푸시를 하죠. 그러니까 같은 지원자가 있으면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끔 하죠. 그 다음에 매년 다양성 지수 같은 거 먼저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기도 하고. 맞아요. 저희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. 똑같이 다양성 지수도 발표를 하고, 네. 이게 비단 한두 개 회사뿐만 아니라 네. 특히 실리콘밸리에 네.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혹시 오코치님 그럼 이 다양성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게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연자 분은 지금 여성, 남성 뭐 이런 부분만 생각하셨는데 실은 성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실은 나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측면에서의 다양성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거는 저는 관점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그 다양성 자체가 다양한 이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동의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한 가지의 모집군만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비즈니스를 할 때 그쪽의 의견만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재 회사예요. 근데 사실 소비재 회사는 여성, 주부들이 굉장히 고객이 많잖아요.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남성 임원분들만 많다면 정말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거든요. 맞아요. 우리나라 고객들 만나보면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여성 임원 비율들을 보거든요.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여성이 주 소비층인 혹은 주요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제품을 하는 곳인데도 가보면 이제 대부분이 남성 임원들인 경우들이 있죠. 그래서 그러면 여긴 좀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해요. 그렇죠. 작년에 새해 결심을 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? 혹시 어떤 건가요? 회사 일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남들을 가지잖아요. 네트워크를 새로 맺고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작년에 제가 결심을 한 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40대 이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어요.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심을? 물론 이제 다른 차별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. 제가 예전에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거든요. 근데 뭐 이 정도 나이면 조금 더 몇 년 더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세상이 온 거예요. 계속 뭔가 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또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.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세상의 변화를 읽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과 교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오늘 사연 주신 분이 다양성을 왜 높여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양성만 확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이게 다양성 확보라고 하면 보통 회사 채용을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놨어. 너는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목적 자체가 다양한 관점을 얻는 거잖아요.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면서 결국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게 하는 것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그냥 뽑아먹는다고 다가 아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회사 내부에서 어떻게 들리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혹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준현님?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클루전이라고 해서 이 포용성도 같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겪었던 경험 중에
저희는 미팅을 할 때 인클루전 옵저버라고 해서 네. 그 포용성을 보는 관찰자를 한 명을 지정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그 미팅 내내 발언이 고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렸는지 모두 참여를 했는지 네. 이런 걸 좀 위주로 보는 사람이 네. 있습니다. 근데 되게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, 그럼 미팅하고 1시간 있으면 1시간 미팅을 한다라면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는 맞아요. 우리가 얼마나 포용하면서 네. 인클루시브하게 미팅을 진행했는지 맞아요, 본다는 맞아요. 거네요. 네, 맞아요. 아,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. 네. 혹시 오코치님도 어떤 좀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? 뭐 제도적인 건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저 같은 경우에 그 회사에서 서베이를 했었어요. 가끔씩 이제 직원들 서베이 하자, 설문조사 하잖아요. 그럴 때 오는 문항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었는데, 최근에 5명 이상이 참여한 미팅이 3일 내에 있었느냐, 예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혹시 미팅이 끝나고 나올 때 내 얘기를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했느냐, 뭐 이런 서베이를 굉장히 간단해요.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그 문화가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한 것 같고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게라도 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죠. 예를 들면 주간 미팅 같은 거를 예전에는 뭐 저희 영업, 그 다음에 기술, 뭐 마케팅 다 모여서 하는데요. 매니저들이 얘기를 다 했어요. 근데 지금 저 그걸 좀 바꿨어요. 매니저가 실무자분들도 좀 더 얘기를 하도록. 제가 매니저한테 그 팀의 활동을 보고를 하지만 하면서 계속 그 팀원들이 얘기를 하게 해줘라. 그렇게 해서 그 팀원들의 목소리가 회의 내내 들리도록 하고 팀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회의에 참여했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달라고 요청했죠.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저희도 그 인클루시브 옵저버가 뭘 하냐면 매니저 대 논매니저의 발언 비율도 확인을 해.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매니저들만의 목소리보다도 이제 실무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도 다양한 관점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연 주신 사연자분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포용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시는 건 어떠실지 살짝 제안을 해봅니다. 좋은 회사 같아요. 여성 직원 비율을 높이라고 했으니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조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습니다.